존경하는 240만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출신 김대현 의원입니다. 민선 8기 출범 후 지난 몇 년간은 대구시에 유례 없던 변혁의 시기였습니다. 기존 진행되거나 확정되었던 대구 신청사 건립, 취수원 이전, 대구시 하폐수 통합 지하, 도시철도 5호선, 순환선 등의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거나 변경되었고, 군부대 이전, 대구 경북 행정통합, 가창면 수성구 편입, 대구 공무원 채용 거주 요건 폐지 등 새롭게 추진했던 정책은 아직도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소통 없이 일방적이고 전격적인 새로운 정책은 역동을 넘어 혼란을 빚는 경우가 잦았고, 대구시는 여전히 격동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구시는 홍준표 전 시장님의 전격적인 사퇴로 1년 2개월 이상의 대행체제에 들어섰습니다. 결국 이전의 자극적인 정책들은 대권 행보를 위해 대구시를 발판으로 삼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는 비판이 일고 있으며, 대권에 대한 결연함을 보여준다는 명목으로 전격 사퇴한 것 또한 대구시장이라는 자리를 대권을 향한 징검다리 정도로만 여겼다는 방정이 아니냐는 지역사회의 볼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 정책을 추진하다 사퇴하신 홍 시장님의 뒤를 이어 남은 임기 동안 대구시를 이끌어 가실 김정기 권한대행님께 대구시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공백에 대한 우려를 담아 몇 가지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급변하는 전국과 함께 대구는 다시금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취수원 이전 사업의 경우 30여 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2022년 4월 대구시, 구미시, 경상북도 환경부가 협정서를 체결하고 해평 취수장을 취수원으로 하는 사업의 확정이 목전에 있었지만, 민선 8기 대구시정은 출범하자마자 이를 전면 백지화하고 안동댐을 취수원으로 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으로 산업을 전환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대구 하폐수 통합 지하 사업도 사업 협상 대상자와 착공 시점까지 거의 확정했지만 돌연 이를 중지하였고, 폐수 시설의 일부만을 지하하겠다며 기본 계획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의 구상대로 하폐수 시설 중 일부만을 지하하려면 염색 산단의 조기 이전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에도 이는 시는 2030년까지 거대 산단을 전부 이전한다는 현실 가능성 없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정책을 전제로 하폐수 시설 일부만을 지하한다면 지역의 악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영원히 놓쳐버리고 말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임 권영진 시장님 시절 확정 발표했던 당시 4호선 도시철도 순환선 사업도 노선과 기종을 전면 백지화하고 새로운 기종과 노선을 검토하는 용역을 시행해 사업이 수년째 미뤄지고 있으며, 또 지역 청년의 역차별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는 공무원 채용 거주 요건 폐지 정책 또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무분별한 정책 수정으로 인해 누적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단체장을 위한 행정이 아닌 지역민 중심의 행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장 권한대행님, 단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권한대행님, 먼저 권한대행 되심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은 임기 동안
시정을 잘 이끌어달라는 부탁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 통상은 선출직의 경우에는 임기 시작 후에 한 6개월 정도는 허무님은 그 기간을 두는데 권한대행님께서는 최근 한 3년 동안 기획조정실장과 행정부시장을 역임하셔서 아마도 대구시장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이렇게 대행이 되신과 동시에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다는 것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취수원 이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취수원 이전 문제는 1991년도 페놀 사태로 시작돼서 30여 년간 지역의 장기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었지만 지난 2022년 4월에 대구시와 구미시 등 협정을 체결하고 해평취수장을 대구취수원으로 하는 결정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섭 8기 출범 직후에 홍 시장님은 구미시장의 절차 문제 언급을 계기로 이를 백지화하고 안동댐을 취소로 하는 맑은물 화해 사업을 단독 발표했습니다. 그 변경 경위와 그 맑은물 화해 사업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 말에 저희가 정부와 대구시, 구미시 간에 그 구미시 해평 취수장을 30만 톤을 이제 취수하는 것으로 상생 협정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었고 새로운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일단 구미시장이 이 종전의 협정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구미 시민의 어떤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 그래서 협정 무효를 주장하면서 저희가 구미시의 이런 리더십이 바뀐 상황에서 해평 취수장의 논의를 다시 처음부터 또 시작한다는 게 한계가 있고 또 근본적인 낙동강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작 좀 간단한 요약을 좀 예, 그래서 안동시 취수원으로 해서 지금 이전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수원 이전 사업에 대한 안동댐물 이전 사업은 46만 톤으로 해서 안동댐에서 우리 대구로 110km 도수관로를 연결해서 대구와 TK 신공항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구미시장께서 이 대구 취수원을 전면 거부한 것이 아니고 시의회 동의라든지 이런 문제를 절차가 조금 부족했다 이런 걸 이제 해서 불만 제기를 했고 또 대구시와 협정을 완전 파기한 것이 아닌데 홍 시장께서 조금은 서둘러서 구미하고 완전 절연을 하고 안동댐으로 갔단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 안동댐 취수원으로 하는 이런 사업도 구미 해평 취수원을 조금 연결고리를 가지고 갔더라면 투트랙으로 진행했더라면 한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뭐 당시의 배경 설명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간 맑은물 사업을 변경하면서 지금 다행히 안동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도와주시고 환경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미시의 입장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투트랙으로 다시 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좀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투트랙으로 돌아가는 말보다는 그 당시에 왜 그렇게 성급하게 절연을 했나 이런 말씀이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안동댐에서 대구 문산 매곡 정수장까지 이 도수관로가 한 110km 정도 되는 만큼 다른 많은 지자체를 이렇게 거쳐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의 반대도 있고 환경단체의 반대도 좀 심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해결 방안이 있다는 말씀 해주시죠.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제 낙동강 본류에 대한 수량이 좀 줄어서 수질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당초 63만 톤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최대 가뭄 시에도 안정적인 북부 지역에 취수가 가능하도록 46만 톤으로 좀 수량을 조정했고요. 환경단체 부분은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하수 처리장이나 폐수 처리장에 대해서 완전 처리를 해서 무방류 시스템 완전 처리를 해서 지금 낙동강에 방류를 하고 있고 향후
2조 이상 예산을 투입해서 비점 오염은 저감이라든지 하수 관로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열심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또 1조 한 5천억에 달하는 관로 등 건설 비용이 덜무려해서 경제성이 굉장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 상황은 어떤지 설명 간략하게 말씀해 예, 주시죠. 작년 9월에 윤재욱 의원님께서 특별법을 발의해 주셔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탄핵 정국에 조금 논의가 중단됐는데요. 저희 대선 공약에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연내에는 특별법 예타 면제를 담은 특별법을 통과시킬 계획이고요. 내년부터는 기본 계획에 바로 착수해서 31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부시장님의 답변처럼 올 연말까지 특별법이 다행히 통과되면 뭐 이루 말할 수 없겠는데 만일에 현 정국상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만일에 이게 여의치 않거나 또 시간이 많이 좀 지체될 때는 또 이에 대한 나름대로 대비책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을 가정해서 저희가 준비하지는 않고 일단은 특별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내. 이후에 저희가 다시 플랜 B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안동댐 지선 사업은 수질 안정성, 경제성, 환경적 측면에서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맑으면 화해 사업이 환경부의 낙동강유역 물관리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6월까지 지금 심의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회가 모두 일체가 되고 최선을 다한다면은 이곳 대구 시민의 그 오랜 수건이 지소년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염을 담아서 저도 꼭 부탁을 드리고 네.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죠. 다음은 그 서대구 합해서 통합 지하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구시는 동서 균형 발전의 메가 프로젝트인 서대구 역세권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다양한 악취 시설이 많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합해수 지하 사업은 서대구 인근에 일부 악취원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이고 서대구 역세권 개발 사업 성공의 전제가 될 겁니다. 그건 동의하시죠? 예, 역세권 개발에 있어서는 환경 시설 문제에 대한 개선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건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이 합해수 지하 사업은 2022년 상반기에 사업협상 대상자와 착공 시기까지 정하고 잘 진행되다가 갑자기 이 전 시장님께서 사업을 돌연 중지시키고 염색 산단 이전 타당성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용역이 작년 8월 최종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보고서를 근거로 4개에서 2개를 줄이는 그런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작년 5월에 저희가 대구정책연구원에 염색산단 이전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 별도 군위군의 2,000단 산단에 별도 50만 평에서 최첨단 섬유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계획을 했었는데 당시 BC가 낮게 나오고 또 조성 원가가 많다 보니까 이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사업의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에서 그 대안으로 30년에 저희가 조성할 군위 1첨단 산단 부지에 한 10만 평 정도를 할애해서 첨유복합지구를 지정해서 염색 산단을 이전하는 것으로 좀 수정안으로 저희가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조금 전에 그렇게 수정을 말씀하신 했습니다. 것처럼 작년 5월에 최초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걸 공개하지 않았죠? 공개했습니까? 그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하지 내부 않고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서 공개하지 않았고 지금도 보안으로 분류해서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도 6월경에 용역 보고회를 거치고
2024년 5월에 군위 우보에 있는 제2첨단 산업단지에 50만 평을 조성하는 예. 이것은 이전 타당성이 없다, 불가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죠. 뭐 예, 분양가가 워낙 많이 나오고 아니, 어찌되었든 예, 그렇습니다. 불가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이것을 일단은 숨겼습니다. 그리고 3개월의 추가 용역을 줬어요. 그 3개월의 추가 용역은 명분이 뭐냐? 수요 조사가 덜 끝났다는 걸로 해서 다시 3개월을 더 추가 용역을 해서 이 8월경에 3개월 용역을 추가 용역을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숭비고 3개월을 추가해서 결국은 장소와 면적을 그 면적도 5분의 1이나 줄여서 10만 평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고 이 결론을 하폐수 통합지하 사업에 연계를 한 겁니다. 맞죠? 예,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예. 예. 자, 우리가 50만 평으로 용역 과학지시를 줄 때 그 50만 평은 현재 우리 산단이 7만 평에 달합니다. 예, 예. 면적이 좁아서 또 더욱 나은 공업 영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옮긴다라고 첫 했는데, 물론 첫 용역 결과가 부족하거나 잘못되거나 해서 이렇게 변경할 수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어떻게 현재 7만 평에 있는 다른 걸 협소한 부지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전제를 했다가 그 절반도 안 되는 10만 평으로 가능하다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는가요? 아마 50만 평은 지금 산단 부지에서 이제 키워서 가는 아니었는데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현재 공장 부지가 한 18만 평 정도 됩니다. 연쇄 산단이. 그 중에 가동률이 지금 50% 내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면 10만 평 부지로도 순수 이제 이전하는 기업들 대상으로 충분히 용지 공급이 부지장님, 가능하다. 그렇게 아마 판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염색 산단을 이전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는 뭐죠? 우리가 군위에 예. 새로운 산단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염색 산업 단지, 즉 폐수 처리장을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완전 이전을 하고 그 후적지를 개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장님 혹시 예. 그러면 그 추가 용역을 통했던 또 작년 연말에 산단에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수요조사 이전의 산성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설문조사 결과는 보고 받았습니다. 예. 어떻게 알고 계시죠? 일단 군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특정하지 않았을 때는 한 절반 정도 기업체가 이전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군으로 좀 특정했을 때는 많은 기업들이 이전에 반대하는 것으로 한다는 것을 보고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뭐 군의군을 특정을 해도 갈까 말까 하는데 그 특정을 이제 일단은 교통 문제라든지 자, 제가 예, 말씀드릴게요. 예, 작년 연말에 예. 산단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127개 업체 중에 답변을 119곳에서 했습니다. 예. 그 중에 94곳이 반대를 했어요. 7군데가 미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고자 하는 찬성하는 업체는 15%에 불과한 18곳이었어요. 자, 그러면 18곳이 가거나 예를 들어 가정을 절반만 간다고 해서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나머지를 강제해서 이 기존의 산업단지를 어떻게 후적 개발할 방안이 있나요? 전체 다 이전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일부는 남겨뒀고 일부는 이전하면 이게 공유 시설이기 때문에 서로 기업체도 도산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거나 완전 이전하거나 두 가지 선택 방향만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예. 아니 그런데 왜 폐수 처리장은 그러면 남아 있으면 폐수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돌려야 되죠?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방향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왜 연쇄산단 이전이 나왔냐? 하수처리장, 폐수장 통합지하만 하면 되는데 이전까지 왜 하느냐?
이게 서대구 역세권을 개발하다 보니까 하폐수 처리장만 지하화한다고 해서 분양이 되지는 않습니다. 연쇄 산단이 그대로 있는 한은 이 서대구 역세권 개발에 항상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제일 저희 이상적인 안은 군이 첨단 산단 만들 때 같이 이전하는 것으로 저희가 기본 계획을 세웠던 거고, 그 전제로 지금 설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변경은 진행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이전 문제는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경제적인 부분도 저희가 고려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려면 기업체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받아들이는 군의군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전이 현실적으로 계획된 대로 갈 수 있느냐, 전체 그거에 대한 부분과 연계해서 아까 연쇄산전 이전의 시기와 방법도 고민하고 폐수 처리장 문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설계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서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대구시가 주장하는 2030년도에 예. 또 10만 평 소보 제1첨단 산업단지를 현실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고자 하는 소보의 첨단 산업단지 조성이 2030년도에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해도 30년도에는 아무리 다른 사항 고려할 게 없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는 거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산단 조성도 안 되는데 거기다 나머지 해야 될 게 뭐 있죠? 열병합 발전소 해야 되죠? 관로해야 되죠? 폐처장 또 지어야 되죠? 그거는 언제 짓습니까? 예? 그리고요, 근본적인 게 제가 불가능해서 이거 안 된다라고 하자는 게 여러 번 지난번에 홍 시장과의 질의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왜 현실적으로 가지 못하는 결과를 그런 엉터리 보고서를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다른 정책을 변경하느냐는 거지요. 자, 부시장님, 우리가 2030년도까지라고 하는 그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가고자 하는 업체가 15%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걸 강제로 들어낼 방법이 없어요. 예, 이거는 뭐 자율적으로 조성된 단지이기 아니, 때문에 그러니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말씀대로 지금 100% 다 간다 하더라도 그게 아니란 거예요. 100% 다 간다 하더라도 거기 향후 10년, 15년 걸립니다. 예,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127개 업체가 전부 다 가겠다고 의향서를 낸다 하더라도 10년, 15년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은 가지 않겠다고 하는 업체에도 반영하지 않고 또 군의군의 반대도 어떤 상황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변수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니 현재 있는 반도 안 되는 부지로 옮겨갈 수 있다라고만 주장하고 폐처리장을 제외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일단 아까 이전에 반대하는 사유가 기술적 부분도 있지만 아까 경제적인 부분, 업체가 비용 부담이 많다, 그리고 인력 채용이 어렵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기업체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하고 이전이 늦어질 것에 대한 플랜을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재건축 과정에서 기존 살고 있는 집을 똑같이 만들어 주겠다고 1대1 제의를 해도 절반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대요. 제가 보니까 여기는요 아직까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오히려 산단에서는 업종 제한 해제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정할 것이며 그래서 우리 폐처리장 이 부분은 원하는 대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지하해야 됩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염색 산단이 완전히 이전하고 폐수 처리장 자체가 없어지는 거 정말 꿈 같은 현실이고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그러나 그것이 늦어질 때는 장기 풀내로 가고 그거는 반드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예, 같이 재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연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저는 하여튼 그 현실성 없는 이전 계획 내놓고 이거 일부만 지하하면은 우리 서구의 악취 문제도 좀 대폭 개선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악취 문제에 대한 그리고 지금 결국 그 폐수 처리량을 포함한 여러 악취원 때문에 아직 서구 주민들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들의 목소리도 적극 좀 청취할 겸 그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뭐 악취 해소를 위해서 지금 여러 민간 협의회라든지 서구청 차원, 저희 시 차원에서 악취 개선 추진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필요하다면 좀 더 민간이 참여하는 종합적인 협의체도 구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여튼 오늘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 변경된 사업을 강행한다면 반드시 서구 주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제가 엄중하게 단호하게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들으셨죠? 예, 일단 서구가 저희 산업화 시기에 섬유도시로 견인해 왔고 지금 서대구 역세권을 중심으로 조금 발전시킬 수 있는 대구 성장의 거점으로 키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고민하고 지금 총력시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철도 순환선에 관한 말씀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기존 권영진 시장님 시절에 확정 발표됐던 도시철도 순환선은 서구를 기준으로 해서 팔달역 쪽에서 평리 내거리를 거쳐서 서대구역으로 갔다가 다시 평리 내거리로 와서 신평리, 남평리, 두류 내거리로 거치는 그런 노선이 발표됐고 기종은 트램으로 했습니다. 이 발표를 믿고 많은 이 노선을 따라 역세권에 있는 대구 전체 같은 수만 세대, 서구만 해도 1만여 세대 이르는 주민들이 이 발표를 믿고 분양을 받아서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이죠. 설명도 없이 기존 AGT를 하고 이 노선 전면 재검토한다는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거기다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하폐수 처리장 이 부분도 지하하겠다고 하다가 다시 뺀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이 행정이 사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분통을 터뜨리고 저희들에게 엄중 항의해 옵니다.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일단 뭐 대구 5호선 우리 순환선 부분은 우리 도시철도망을 완성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본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떠나가신 홍 시장님을 자꾸 거론하는 것은 조금 못하긴 합니다만은 이런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감 해소시키고 그또 신뢰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우리 권한 대행님께서 꼭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좀 순환선 문제도 지금 연말까지 저희가 도시철도망 구축 10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반기쯤에 초안이 나오면 주민공청회라든지 의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충분히 소통을 해서 연말까지 국토부에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그런 절차를 시민과 소통을 통해서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말에 AGT에 관한 용역 결과가 나오죠. 그 용역 안에 노선과 기종에 대한 부분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 AGT에 대한 경제 타당성 조사가 있었는데 BC가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권영기 시장께서 아마 그 고육지책으로 아마 트램을 다시 검토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그 기존보다 타당성 조사 BC가 1.0에서 0.75인가요? 지금은 이제 후적지 개발 계획 이런 도심의 여러 서대구역 개발이나 후적지 공항 이런 것들이 계획들이 좀 구체화된 게 많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조금 편익 부분에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니 부시장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추진하고자 하는 방식은 하여튼 예타 면제로 가는
아니 방식으로. 글쎄, 예. 그 조금 전에 답변하신 그 군부대 이전 후적지라든가 공항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K2 후적지하고. 아니 근데 그거는 예. BC에 적응하려면 실시 설계가 승인되는 그 시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 그런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계획된 노선의 향후 수요를 볼 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아니, 거고요. BC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예. 앞으로의 전망만 가지고 적응하는 게 아니란 BC만 말이죠. 갖고 저희 예탈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니, 물론 예, AHP 종합평가 이야기도 하시려고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 지금 공항 문제하고 군부대 예. 이전 문제를 여기 접목하는 건 안 맞다 이 말씀이에요. 기존 과거에 그 엄직 좀 음했던 기준이 과했던 또는 그분이 좀 기준이 낮아졌다. 오히려 뭐 이렇게는 모르겠는데 그걸 제가 통과를 자신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과거 상황과 조금 환경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최종 결과는 좀 용역 결과를 보고 좀 판단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용역 결과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BC가 낮게 나와서 실패한 그 있으니 이를 참고해서 조금 더 매진해 달라 이 정도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꾸 다른 이야기 하시 그러니까 그 무슨 그 전에 홍장 답변하신 것처럼 군부대하고 뭐 공항 후적지 이거는 아닙니다 BC에. 예, 하여튼 뭐 그 정도로 하고 이것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참 그리고 혹시 이거 그 대선 공약에 채택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혹시 그런 문제도 있습니까? 5호선 이제 순환선 부분도 대선 공약에 들어 있습니다. 예. 예타 면제를 좀 추진하려고 하고 그 예타 있습니다. 면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약에 채택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온갖 장밋빛 전망을 내세우며 정책 발표할 때 했다가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이게 뭐 바뀐다면은 이건 굉장히 그 행정에 불신감을 조성한 일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안중성과 신뢰가 그 생명임을 결코 잊어서 안 되고 유념하시길 바라고 하여튼 장시한 답변 감사드리고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시의 중요 정책 사업 중 신청사 사업에 드디어 설계비 등이 책정되어서 발걸음을 떼고 있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도시철도 5호선 순환선과 하폐수 통합 지하 사업, 주수원 이전 문제까지 목전에 두고 있던 사업들이 제대로 된 정책적 검토도 없이 줄줄이 미뤄졌고 그 결과는 행정을 신뢰했던 주민들의 고통과 건설비 상승에 따른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같이 멈춰버린 시책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대구시는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정책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한 예로 좋은 인재를 영입한다며 지방 공무원 채용에서 지역 제한을 폐지한 정책은 되려 지역 청년들의 설 자리를 좁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형식상 언뜻 공정해 보이지만 오히려 지역 인재를 역차별하고 있으며 결국 청년 인구 유출을 부추겨서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취지까지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대구시만 지방에 주어지는 혜택을 차버리는 것으로 대구시의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구시는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잇따르는 균열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 또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기관 통폐합으로 조직의 효율이 떨어진 만큼 공공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나타나고 그 피해는 오롯이 주민들께로 돌아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시성 없는 정책도 객관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특히 군공항 배후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10만 호에 달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나 대구시 통개발 계획처럼 정책적 검증 없이 떠오른 아이디어만으로 도심을 디자인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시정 질문을 통해 확인한 각종 시책의 표류와 무분별한 정책 조정으로 인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시의 변화를 위해 애써주신 떠나가신 홍준표 전 시장님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이후로도 시의 여러 정책에 힘을 보태 주심으로 시민들께서 과연 대구시가 발전했다는 평가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대구시는 앞서 본의원이 제기한 문제를 정책적으로 보완하고 개선 보수하여 대구시의 미래를 만들어갈 정책들이 잘못 설계된 채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애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완벽한 정책은 없지만 건강한 행정이라면 적어도 눈에 보이는 문제점은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의원 또한 지역사회와 하나 되어 대구시정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